안녕하십니까. 평소 뉴스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남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만을 저희가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네. 이게 갑자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예고도 못 해드리고 결방을 했어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원래 이 목요일에 방송을 하고 나면 네. 기를 다 소진한 거에 대한 약간 보상 심리로 집에 예. 가서 엄청나게 먹거든요. 근데 그쵸. 지난주에 네. 결방을 했더니 그 엄청나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난 좀 2주 네. 전보다는 조금 헬스케졌는데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정기적인 결방을 하는 좋네요. 농담입니다. 다이어트엔 결방이다. 이런 다이어트엔 말씀드리면서 결방입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2배 더 아주 알찬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죠? 막상 보시면 2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5배 정도? 첫 번째 아이템은 2배 가깝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네이버 다음 유튜브 합산 94만 번 조회된 뉴스 금주의 3위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불 꺼, 문 잠가, 튀어. 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오는데요. 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도 735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일상 감염이 많아졌죠. 긴장을 항상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런데 저기 제목처럼 네. 이제 몰래 영업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가 봐요. 네네. 자, 영상에 나온 이자 소개해 드릴 텐데 아직도 유흥업소 룸 같은 데서 이제 술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 봐요. 네. 일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선물 어디서 나와? 남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저거 와 앉으세요. 저희 같이 앉으세요. 거기 잘. 혼자 계셨어요? 잠이 하나, 둘, 셋이네. 여기 내 뺐다 이거. 어디 내려는데? 형님 옥상 올라가거든요. 문이 잠겼는데 옥상 볼게 내가. 올라갈게. 형이 세 개나 있어. 세 개인데 형이 있어.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여기 사람 네, 일로 오세요. 여기 있어요. 다 숨겨놓으시고 영업하시면서 뭘 영업 안 하셨다고. 선생님 들어가세요. 자,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분당경찰서에서. 영업하시면서 뭘 안 하신다고. 자, 선생님들은 집합 제한 시간 위반하셨어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세요. 자는 척 뭡니까? 그러니까 자는 불 끄고 자는 척 뭔가요? 뭐 수련회에서 교관들한테 걸린 것 같은 옛날 생각이 나는. 불을 끄고 자는 척을 하면 네.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거에 대한 또 지적을 역시 해주셨어요. 네. 댓글로 고래님께서 아니 왜 자는 척하냐. 네. 밤늦게까지 안 자다가 부모님이 방 들어와가지고 들킨 것 같은 네. 급하게 누워서 자는 척하는 그런 애들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 네. 실시간으로도 고고님이 자는 척 톰토미님은 잘못한 건 안 해 이렇게 하셨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죠. 부끄러운 거죠. 김태선님도 네. 뭐 몰래 영업하다 들키기 전에 급하게 뭐 튀었구만 뭐 음.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조는 척 하셔가지고 네. 네, 좀 황당했던 네, 이게 그런 좀 뉴스였습니다. 화면을
보면 웃기지만 저 절대 저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산하님이 실시간 댓글로 네. 이휘준 아나운서님 뉴스투데이 진행 2주차인데 진행을 해보니 어떠십니까? 라고 예. 물어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 한이님께서 안 피곤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좀 졸리기는 해요. 네. 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또 좀 활기차게 아침을 또 열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안 졸린 척도 열심히 네.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잘 뉴스투데이. 먹고 굉장히 정기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네. 배불러요. 네, 그런 규칙적인 상황입니다. 생활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네네. 남다른 뉴스에도 계속 가뿐하게 출연해 주시기를. 네, 여기서는 또 쌩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퇴근을 하실 때 우리 집 앞에 소방도로 또 소방구역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76만 번 조회된 금주 8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3시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겨우 6분 만에 다 잡혔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소방도로 덕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11일 새벽 3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자, 화면 오른쪽 아랫부분 저 동그라미 잘 보이세요? 예, 무언가 폭발하듯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후 소방차 한 대가 들어오고요. 뒤이어서 또 계속해서 한 대 더 이렇게 계속 들어옵니다. 자, 소방 도로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모두 원활하게 진입이 가능했던 건데요. 베란다로 무섭게 솟구치던 불길은 소방차가 도착하고 6분 만에 잡혔습니다. 네,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밤 9시쯤에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진입을 해봤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주차 차량들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경광본 들고 뭐 교통경찰처럼 소방관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아슬아슬한 후진과 전진 반복했지만 결국 진입에 실패했고요.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주차하지 말라는 표지 서 있는데도 네. 소방구역의 차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로 통과하기에도 비좁은 통로여서 소방차는 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 참. 영상에서 소방도로 진입을 훈련했던 저 소방차 있잖아요. 네. 그게 중형 펌프차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형 펌프차였는데도 저렇게 들어가기가 힘들면 인명피해 줄이는데 뭐 필수적인 더 큰 고가 사다리차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뭐 진입을 해볼 엄두조차 못 낼 상황인 거죠. 저렇게 그럼요. 막혀 있으면. 네, 다행히 또 6분 만에 꺼진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생각을 하고 네. 주차를 딱 비워놔서 네. 저렇게 좀 다행히 6분 만에 꺼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은영님께서도 계속 홍보하고 대국민 교육을 해야 된다. 거기를 이제 딱 통로를 딱 마련할 수 비워야 있도록. 된다는 걸.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수시로 순찰해서 소방도로 주차한 인간들은 벌금을 몽땅 때려라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예. 지난 2018년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한 아파트 단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강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 휘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불편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노후화된 아파트가 오히려 더 주차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공간을 내기도 힘든데 네.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점도 사실 조금 아쉬워요. 네. 몇 넘어가도록 년 전에 하겠습니다. 생긴 거, 네. 뭐 몇 년 후에 생긴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뭔가 소방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전국 도심 차량 그 제한 속도가 네. 50km로 바뀌었어요. 네. 하지만 또 이게 좀 양분되고 있는 저기 보시면 안전과 그렇죠. 불편. 맞아요. 그죠? 시행 첫날 단속을 해봤더니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과속이 185건 적발됐습니다. 네. 아직 모르는 분도 많고 저렇게 의견도 양분돼 있는데 시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그게 차량 속도가 제한이 되면 사실 택시를 타는 이유가 굳이 없지 않을까? 10km 더 줄어든다는 게 사실상 뭐 이렇게 도심에서 50km 이상 속도 잘 안 내거든요. 속도 잘 안 나거든요. 왜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딱히 저는 불만 없습니다. 택시는 네. 시간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네네. 좀 불편해요. 이 정도 막혀 있으면 서울 시내권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런 50km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입니다. 네. 시속 60이던 게 50이 됐고요.
그런데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는 30km입니다. 50 아닙니다. 네. 초과를 하면 4만 원부터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네. 경찰은 석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7월부터는 아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거라고 합니다. 자, 전국 이게 시행 전에 네. 사실 미리 좀 해본 네. 곳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부산 있죠. 영도구. 네. 근데 여기서 보행 사망자 교통사고 그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해요. 37% 정도. 네, 효과가 있었네요. 보행자 안전에는. 그러니까 장점은 있는 네. 건데 지금 그 여론이라고 하죠. 이제 네. 댓글들을 보면 사실 좀 반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래요? 네,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제가 장점에 대한 댓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뭐 악동이님께서는 무단횡단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네. 사실 살려줘님께서는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침에 너무 막힌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여기 실시간 댓글 이사무님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더 잡아야 함 음.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이렇게 뭐 이사무님께서도 사실 좀 오바다 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신호 체계도 바꿔야 합니다. 네네. 임쿠님이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고고님께서는 30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하고 있다. 네. 이게 OECD 사실 언급을 하면서 사실 시행이 된 네. 거잖아요. 그죠? 경찰이 밝힌 취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교통 체제가 그 차량 중심, 운전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장점이 또 네. 있는 네, 그런 네. 법이니까요. 그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산성, 택배 전쟁. 이 소식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도 2주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5위 뉴스에 올랐습니다. 네, 비아냥 문자 폭탄 다시 손수레 배송이 차지했습니다. 91만 번 조회되면서 5위에 올랐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이제 택배 기사분들한테 저렇게 비아냥 문자, 조롱, 모욕, 협박 문자를 네. 보냈고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시 택배를 배송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문자가 얼마나 심하게 쏟아졌냐면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새 시달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직접 찾아가세요라고 택배 기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답글로 번호를 아니까 보낸 거죠. 거기에 뭐 내용을 보면 네. 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 뭐 이런 항의도 있었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 택배를 이용하냐, 그리고 또 참 못됐다 이런 아이고. 것도 있었대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택배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의 압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렇게 손수레를 이용해서라도 문화 배송을 다시 하기로 한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임시방편이고 네. 기사들은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그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저상 차량 배송에 대해서는요, 짐을 3분의 2밖에 못 싣고 무엇보다 허리 부상 위험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접점을 찾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해결책을 찾은 곳이 있어서 네. 좀 화제가 저희가 됐는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 초기에는 이런 갈등을 겪다가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해냈어요. 자, 전동 카트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5년 전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최근 택배 사태를 빚은 고덕동 아파트처럼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어려운 공원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택배 갈등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해결책은 바로 택배 배달 전동 카트. 뭐 일반 그 골프장에 쓰는 그런 전동 카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짐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높여가지고 이 안에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좀 개조를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파트 입구에서 물건을 카트에 옮겨 실은 후 지하로 배달하는 형식입니다. 이 아파트도 입주 초엔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 문제로 갈등이 컸습니다. 지상 정원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또 놀이터도 다니라고 그러는데 그 교통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늘어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물건을 운반하기가 좀 곤란하다. 결론은 전동 카트 구입. 대당 1,000만 원에 달하는 구입 비용과 전기요금, 수리비, 보험료 등 한 해 300만 원 정도의 유지비는 모두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656세대, 각 세대당 부담 비용은 한 달에 약 300원 꼴입니다. 그나마 카트 있어서 그러면 좀 편해요. 고장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고장만 안 나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로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저
전동카트 이외에도 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또 실버 택배를 이용하는 아파트도 있고 네.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택배 차량을 통행시키는 그 속도 제한을 또 두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2천만 원 나와가지고 이거 돈 카드가 너무 많이 너무 비싸 든다 보였죠. 이렇게 했는데 월 300원으로 그냥 각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혹시 네. 그 300원 때문에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 같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죠? 모두를 위해서 묘안을 짜내는 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시간으로도 이상용님께서는 택배 둘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 지을 때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또 의견도 주셨고요. 네. 이사모님께서 빌로바TV님 네, 전동카트 빌로바TV님. 좋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사모님께서도 허브 같이 공간을 음. 마련하고 뭐 고용을 하면 된다 이런 또 댓글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넘어가 다음으로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휘준 씨는 배달앱을 뭘 주문할 때 써요? 뭐 음식이죠, 당연히. 당연히 네. 음식이죠. 그죠. 네. 생수 주문해 본 적 있어요? 음료수는 하는데 생수는 안 하죠. 생수는 안 해요? 그렇죠. 네. 생수를 수십 킬로그램 그 2리터짜리 생수 6개 묶음을 12박스 오. 이걸 배달앱으로 주문한 경우가 있대요. 이게 그럼 라이더가 오토바이 한 대랑 배달통 하나로 이걸 도저히 나를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런 주문을 물폭탄 주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물폭탄 주문이 떨어지면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네. 90만 번 조회된 이번 주 6위 뉴스를 영상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에 배달된 생수입니다. 2리터짜리 6개 묶음. 보이시나요? 정말 많은데 이 생수 택배기사가 아닌 배달앱 라이더가 배달을 했습니다. 택배기사는 화물차와 카트를 쓰지만 라이더는 오토바이의 배달통이 사실 전부잖아요. 수십 킬로그램의 생수 대용량 주문, 이런 걸 물폭탄 주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최근 라이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물폭탄 주문 인증 사진입니다. 저게 생수를 쪼개서 총 27kg을 주문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죠. 네. 라이더들은요, 물폭탄을 맞으면 손이 후들거려서 운전대 잡기도 힘들다. 배달통에 안 들어가서 발판에 올려둔다. 이런 댓글을 남겼고요. 한 배달앱 업체는 한 사람이 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배차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빌로바TV님께서도 와 너무했다. 지영은님은 예쁜 폭탄. 이게 무슨 말이야? 넘어가. 물폭탄이 아니고 자, 넘어가. 감사합니다. 이혜진님께서 생수 전문 택배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 한 그리고 통이면 몰라도 이사모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나폴리님은 그냥 정수기를 랜드해. 이런 뼈도 때려주셨고요. 명익님께서는 네. 저런 주문을 처음부터 못 받아야 그쵸. 그게 못 받게 맞아요.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댓글도 생수의 있었어요. 단위 저렇게 쪼개서 주문할 수 있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생수의 그렇죠. 구입 개수를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택배 전문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좀 너무 이해가 안 아니에요. 되는 그런 네. 기사였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좀 고품격, 저희 프로그램과 맞는 고품격. 그런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 새로 등장한 거리의 경제. 저도 참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자, 17일에 내보낸 아이템 74만 번 조회되면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주가 향방, 달걀 값에 답이 있다. 핫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먹거리 물가가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달걀값 같은 먹거리 물가를 잘 보면 주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 기사, 거리의 경제라는 새 코너를 맡고 있는 그 기자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최근 영국 런던에서 경제학으로 학위까지 받아온 MBC의 대표적인 경제통 양효걸 기자입니다. 네네. 양효걸 기자가 달걀값을 화두로 물가와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쉬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시민들한테 돈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물가가 3%는 오른다. 예, 그러면 최소한 이자는 얼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한 7에서 10%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최소 5%? 당연히 못 빌려주죠. 그거는 제가 잃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5% 올랐다. 한 뭐 7%. 7%. 그러면 물가 7% 올랐다. 한 뭐 10%? 네. 이렇게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돈 빌릴 때 이자를 점점 높게 쳐줘야겠죠. 나라나 회사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뒤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써서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같은 이유로 채권 금리는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특히 위기에 임박해 나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더 심했죠. 금융시장은 이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 23.38%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처럼 폭등하는 것은 오늘 각종 채권 금리가 일제히 폭등해 이렇게 채권 금리가 폭등한 날에는 어김없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에서 돈을 빼 채권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채권 금리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채권 금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채권 금리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최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정부의 채권 금리는 불과 8개월 만에 3배 이상 뛰었거든요. 급기야 최근에는 미국 주요 주식 배당률보다 더 높아졌는데요. 이러면 주식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실제 경기는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 채권 금리하고 증시가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금융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양효걸 기자가 분석한 대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네. 증시에서 이제 채권 쪽으로 투자금이 이렇게 투자처가 옮겨간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수익률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다면 일단 빌린 돈을 갚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증시에서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시는 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건 거죠. 그렇죠. 금리와 주가 지수가 이제 네. 반대로 가는 거죠. 네. 저는 그 양용걸 기자의 어떤 설명,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뭐 얼마를 이자율을 얼마로 해야겠어요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채권과 연결지는 그렇죠. 이런 쉬운 설명에 대해서 되게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는 댓글이 많았어요. 네. 김민현님께서 야 뉴스 잘 만들었다. 이제 지상파가 만들어야 될 뉴스가 이런 거다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양효걸 기자한테 뭐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칭찬 정도. 굉장히 극찬을 해주고 있는데 효걸이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냥 잘 만들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 네, 이런 거리의 댓글도. 경제 코너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네. 지금은 물가와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영원히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투자자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뭐 에그 코인 뭐 이런 거 뭐 얘기하시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달걀말이 경제가 뭐야? 네.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댓글 막 남기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65만 번 조회된 영상. 자, 저희가 이런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만 하고 싶어요, 그죠? 네, 이 소식 관련 소식 계속 몇 주 연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그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7살 소녀도 희생, 10대 총격전까지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45건이 벌어졌고요. 올해 총격으로 숨진 사람 5,500명이라는 집계도 있고 13,000명이 넘는다는 집계까지 나왔습니다. 네. 최근 시카고에서는요.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매장에서 햄버거 나오는 걸 기다리던 7살 소녀가 총격에 숨졌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승용차 문을 열고 쓰러진 아이를 안아서 경찰차로 옮깁니다. 희생자는 제슬린 아담스, 핑키라는 애칭의 7살 소녀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매장에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기 위해 차에 탄 채 기다리던 중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범인들이 승용차를 향해 수십 발을 총을 난사했는데 썬팅 때문에 아이가 타고 있는 걸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 보도 이후에도 불과 며칠 사이잖아요. 네. 며칠 전 뉴스니까. 근데 보도 이후에도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뉴욕주의 한 식료품점에서는 총격으로 직원이 숨졌고요. 네. 루이지애나와 메릴랜드에서는요. 10대들 사이의 총격전 때문에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네.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불안해하는 상황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작년에 만든 총격 대처 영상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봤는데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진짜 되는 건가? 그게 저는 살짝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상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네. Running makes you harder to hit and improves your chances of survival.
Empty hands up, follow their instructions. I'm in the direct line of fire if I head for either exit, but I have other options to help me survive. Lock and barricade the door. In the meantime, turn off your phones and make a plan to defend yourself. We have to fight to survive. I'll go for the gun. He'll go for his arms. The bartender will go for the head. You can survive a mass shooting if you're prepared. Remember, run, hide, or fight. 지금 굉장히 짧게 네. 아주 핵심만 제가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전체 영상을 제가 봤더니 자, 총격 대응 방법. 네. 안전한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도망을 쳐라. 그리고 무기에 맞설 도구를 준비해라. 예. 팀을 짜서 기습 공격하라. 예. 기습 공격은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어. 희생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지혈을 해라.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예. 이게 될까요? 좀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웃으면 안 되죠. 예. 네티즌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영상에 대해 혹시 달린 댓글이 있었나요? 아니 대부분요 한국에 사는 걸 감사히 여기자 이런 댓글이 많았고요. 네. 총기 금지하면 될 걸 되게 어렵게 산다. 알타님께서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 실시간으로. 네. 총 쏘면 이렇게 대처하라고요? 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네, 영화 아니고 광고니고. 심태선님 싸우는 게 돼? 그쵸.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총기 이사무님 규제. 저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총기 사건이 났는데 멘붕일 때 저렇게 대처한다고 파이트는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이사무님께서도 총기 규제는 눈치만 보다가 얼마나 더 죽어야 멈출지 이런 네. 댓글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고 소식 다음 주에는 안전해드리기를. 그러니까요. 제발 좀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M보드 톱10을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10입니다. 도심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습니다. 안전하다, 불편하다, 반응 엇갈립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달걀로 예측을 한다고 물가, 금리, 증시의 역학관계를 따져봤습니다. 9위. 자, 무서운 화염이 6분 만에 잡혔는데 소방도로를 비워서 그렇습니다. 8위. 폐와 심장, 신장까지 손상시키는 무서운 인도의 이중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7위. 네, 6위는 배달통이 들어가지도 않는 생수 수십 통 굳이 배달앱으로 주문해야 할까요? 물폭탄에 라이더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5위 봅니다. 택배 전쟁이 심각합니다. 입주민들의 비난 문자에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 배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4위는 생선국에 섞여 들어간 보거 내장 때문에 국을 나눠 먹은 섬주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벽 2시에 불 끄고 문 잠그고 자는 척하고 도망가고 이렇게까지 몰래 술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금주 3위. 자, 2위는 거물 마약상을 검거했는데 4,000명 동시 투약 분량이 압수됐습니다. 165만 번 조회된 금주의 1위, 미국이 총격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햄버거를 사러 온 7살 소녀가 희생됐고 10대끼리의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톱10은 들지 못했지만 볼만한 뉴스 저희가 선정해서 전해드리는 색다른 순보뉴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전해드릴 소식, 민폐 주차 소식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네. 오늘 아이템이 아주 정점입니다. 정점. 네, 그렇습니다. 엉망으로 주차를 해놓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차에 손을 대면 죽는다.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 이 메모 참 남긴 저 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수입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분명 차량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어야 할 주차선이 차량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 2대의 주차 공간을 독차지하고 서 있는 겁니다. 차 앞유리에 붙은 쪽지는 더 가관입니다. 차에 손을 대면 죽을 줄 알라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차량의 사례를 시작으로 누리꾼들은 너도 나도 우리 동네 주차 민폐왕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넉 대를 주차할 공간에 차 한 대를 세우고 당당한 가로 주차에 경차 2대 공간에 주차하기. 소화전 가리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석 대의 차량이 차량 통행로를 막아 출근을 못했다는 하소연도 올라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을 2중, 3중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의 통행까지 방해했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이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하면 장애인 평등법상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하겠다는 수입차 차주의 협박성 쪽지. 법적 효력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성질 더럽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효과는 볼 수 있겠죠. 그 마지막 말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변호사 멘트. 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나 성질 더러워. 건들지 마. 이 정도만 각인시킬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실시간으로 이사모님께서 이거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깨시미님께서도 법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아직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댓글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순보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보뉴는요, 그냥 작정하고 공분 총집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 폭행한 사건, 지난주 내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순보뉴에서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자, 의류 매장 카운터 뒤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분홍색 옷을 입은 직원을 갑자기 끌어당기고 삿대질을 하며 뭔가를 따집니다. 검은 옷을 입은 다른 직원이 나서서 이 여성을 말리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이 직원도 밀칩니다. 계속 화를 내던 여성은 갑자기, 자 보이시나요? 지금 막 뭔가 시비가 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오, 갑자기 이렇게 뺨을 때리는. 네, 아까 다른 사정없이. 각도의 이게 CCTV 영상인데요. 네. 뺨을 때리는 장면이 완전히 선명하게 잡혔죠. 맞은 직원은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을 보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뺨을 가만히 감싸고 있다가 어딘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 저 직원 때린 여성, 벨기에 대사 부인이죠. 네.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도 계산 카운터 앞에서 계속 뭔가를 따져대고 있어요. 네, 이 용산경찰서가 이 사람을 입건해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외교 관계에 대한 빈협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외교 네. 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 특권이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방송 한 몇 시간 전에 나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요. 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가 부인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게 오늘 올라온 벨기에 대사관의 보도 자료인데요. 네.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저걸 올렸습니다. 내용이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으로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는 대사 부인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외교부는요. 앞서 네. 이틀 전 패트릭 앵글베르트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관 차석을 불러서 수사 협조와 사과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정부가 강력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외는 없다는 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아까 이사모님께서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 실시간 말고 영상에 대한 댓글은 저 사람은 이제 벨기에와 중국,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인 아내분, 네. 국적이 이제 중국, 네. 그죠? 이 두 나라에게 모두 이제 불명예를 안겨준 거다. 저 이제 좀 망신을 준 거다 이런 네. 댓글이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요즘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저 사건이 있고 나서 각 매체들이 우리나라의 매체들이 불체포 특권 그런 면책 특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많은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네. 정부도 이거를 좀 참고해서 묘안을 좀 합리적인 논의가 네, 좀 찾아내셨으면 해서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방법이.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SNS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SNS 핫핫입니다. 휘준 씨 오늘은 뭘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계속 나왔는데 언론에 51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자, 맥도날드 커피가 텀블러를 가져가면 무료였다고 네. 해요. 많이들 드신 가져갔어야 분들. 됐다. 그러니까요. 어이구, 이거 종이컵이네. 죄송합니다. 텀블러를 앞으로 집으로 사용하도록. 생각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보통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을 해주는데 네. 오늘은 더 많이 할인을 해줬다고 해요. 이런 소식도 있었고 오늘 이따가 이제 8시부터는 소등을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네.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전국 소등 행사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자, 오늘이죠. 8시부터 10분간 불을 꺼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취지는 간단합니다. 정말 10분 동안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공공기관, 전국, 기업과 아파트 등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어떤 의미에서 한 번쯤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8시 정각부터 10분 동안입니다. 네. 진짜 뻔한 표현이지만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예, 뻔하네요. 네, 한낮엔 이제 뭐 덥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확 오를 때 건강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네. 일을 대충대충 빨리 마무리하시고요. 빨리 가서 쉬세요. 네, 여기 뉴스데스크 10분 동안 안 보기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핸드폰으로도 보실 네. 수 있잖아요. 그죠? 봐주세요. 자, 다음 주에 저희는 5시 뉴스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